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에피소드 15. 블로거에서 작가로. 영주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서점에 도착했다. 북토크 질문지를 아직도 절반가량 채우지 못했다. 한 문장이든 긴 글이든 글을 쓰는 일은 버겁기만 했다. 기획서를 제외한 글은 써본 적 없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서점을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짧은 글을 올리고 2, 3일에 한 번은 책을 소개하거나 책을 읽은 감상을 긴 글에 싣는다. 쓸 때마다 어려웠다. 글을 쓰다 보면 한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졌다. 마음이 앞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쓰려던 글에 관해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었다. 머릿속엔 분명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이 언어가 되지 못한 적도 많았다. 영주는 숫자 18을 바라보며 이번은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 봤다. 나는 이 작가와 이 작가가 쓴 책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것뿐인가? 영주는 노트북에 손을 올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렵게 쓴 문장 끝에 겨우 물음표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봤다. 작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할까? 나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건가? 18번. 글을 읽거나 쓸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뭔가요? 문장인가요? 영주는 한 출판사 대표를 통해 현승우 작가를 처음 알게 됐다.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대표가 요즘 출판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라며 글 몇 개를 공유해 줬다. 첫 글을 제외하고는 반박문에, 재반박문에, 재재반박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건은 건조한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치고 1만 명이라는 많은 이웃을 두고 있는 한 블로거로부터 시작된 듯 보였다. 블로그에는 일상을 담은 글 하나 없이 오로지 문장에 관한 글만 가득했다. 첫 글은 4년 전에 쓰였고 제목은 한국어의 의문책의 1이었다. 블로그 카테고리는 한국어 문법 시작과 끝, 이것이 나쁜 문장, 이것이 좋은 문장, 문장 고쳐드립니다. 4개가 전부였다. 그리고 사건은 바로 이 카테고리, 이것이 나쁜 문장에서 시작되었다. 신문이나 책에서 찾은 문장을 예로 놓고 이 문장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해주는 글이 수백 개 쌓여가던 즈음, 블로거는 한 번역서를 읽게 된 모양이었다. 블로그에는 그 번역서에서 찾은 잘못된 문장 10여 개가 끌려 나와 있었고, 잘못된 문장 밑에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인 문장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근거가 제시돼 있었다. 이 글을 번역서를 출판한 출판사 대표가 본 것이 화근이었다. 출판사 대표는 출판사 블로그에 블로거 글을 반박하는 글을 실었는데 그만 그 글을 블로거가 본 것도 화근이라면 화근이었다. 출판사 대표는 블로거의 지적이 무지에서 비롯된 무례한 행위라며 블로거를 자극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무지란 한국어 문법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출판계에 대한 무지였다는 것이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블로거는 반박문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출판계가 어려운 상황인 것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독자가 책에서 엉터리 문장을 읽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출판사 대표는 과연 어느 책이 엉터리 문장 하나 없이 완벽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느냐며 그런 책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말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다. 블로거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 나쁜 문장 카테고리에 글 하나를 더 추가했다. 글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소한 잘못에서부터 주술 관계가 맞지 않는 큰 잘못, 여기에다가 딱히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문장까지 20여 개가 넘는 문장이 불려 나와 있었다. 번역서에서 아무 페이지나 펴 그 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를 첨삭한 결과라고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블로거는 절판된 책 가운데 하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첨삭해 올렸는데
그 글에 불려나온 문장은 6개가 다였고, 모두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소한 잘못에 해당했다. 이 상황에 대해 블로거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다. 제가 문장에 관심이 많은 블로거이기는 하나, 과연 완벽한 문장이 무엇일지 모르겠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엉터리인 문장이 가득한 책을 무심히 읽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어느 책이 완벽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겠느냐며 알려달라 하셨죠. 유감이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책도 완벽한 문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덩달아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떳떳한 태도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한 두 사람의 혈전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책 덕후들과 출판계 사람들 사이에서 핫 이슈가 되었다. 판세는 블로거 쪽으로 한참 기울어져 있었다. 출판사 대표 글에는 야유가 담긴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다. 글을 올릴수록 야유는 늘어갔다. 그럴수록 출판사 대표는 더 약이 오르는 듯 블로거에게 어서 글을 내리라고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이니 고소 같은 단어를 수고 없이 사용했다. 이에 블로거는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사건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는 듯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표가 백기를 들었다. 반성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일을 후회한다라며 앞으로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글을 통해서였다. 관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끝이 난 경기에 허탈해 하면서도 각각의 방법으로 대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블로거의 손을 들어 올려주었다. 블로거의 깔끔한 승리였다. 이야기가 여기에서 멈췄다면 기억에 남을 해프닝쯤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출판사 대표는 원래가 보통 사람은 아닌 듯 했다. 이왕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패배를 인정했으니 한 번 더 화끈하게 고개를 숙이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쩌면 대표는 꽤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던 건지도 모른다. 대표는 그들의 싸움터였던 블로그에서 블로거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저희 책 교정 교열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번역서는 새로운 문장으로 다시 소개되었고, 그 번역서는 나오자마자 1쇄가 다 팔려 한 달 만에 3쇄를 찍게 되었다. 출판계 사람들은 홍보 방법치곤 꽤 치열했다라고 이 사건을 평했다. 영주에게 링크를 공유해준 1인 출판사 대표는 머리로는 블로거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대표를 응원했었다라며 번역서 겉표지를 찍어 영주에게 보내주었다. 그날부터 영주는 가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현승우를 입력했다. 그에 관한 정보는 느린 속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래봤자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사람들은 그가 공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그가 블로그에 이렇게 놓은 지식 더미가 독학의 결과라는 점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승우는 반년 전부터 한 달에 2번, 우리가 잘 모르는 문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신문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영주는 2주에 한 번 글로 승우를 만났다.